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도입 파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도입 파산이라는 것은 파산 면책 신청을 하고 주로 이제 5가지에서 6가지 사이죠. 불허가, 면책 취하, 그다음에 기각 등으로 면책을 못 받았을 때 다시 면책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는 파산 신청을 제도입 파산, 일종의 재도전하는 거죠. 그럴 때, 자, 그래서 이제 기간이 제한되어입니다. 파산 선고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만약에 뭐 신청을 못하면은 나중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하는 걸 제도입 파산이라고 합니다. 재신청 제한이 됩니다. 면책 기각 결정 확정 후 동일 파산에 관해 재차 면책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복 방법, 면책 기각 결정이나 면책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면책 신청 제한이 법적 취지는 절차적 안정성 확보입니다. 파산 및 면책 절차의 형해화 방지, 채권자 지위 보호, 파산 채권자의 법적 지위 불안정 방지, 절차 간 연계성 유지,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의 긴밀한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입 파산 신청의 개념과 제한, 개념 정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다시 파산 신청하는 행위를 제도입 파산이라고 합니다. 법적 평가, 채무자생법 556조, 559조, 564조의 취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근거,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결정된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입 파산 신청 판단 기준은 종전 파산 사건의 경과,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와 전체 진행 과정을 검토해야 되고, 채무자의 의도와 경위, 다시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구체적 상황과 목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시간적 간극도 중요하죠. 종전 파산 사건과 새로운 파산 신청 사이 기간도 고려해야 됩니다. 재산 상황 변동, 종전 파산 선고 이후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화 등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2016년 8월 29일 날 갑은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17년 3월 15일 날 선고 결정이 있었고요. 갑자기 2017년 9월 26일 날 취하를 합니다. 9월 28일 날 파산 폐지 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 4년이 지난 다음에 3년 6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파산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럼 이게 제도의 파산으로 기각돼야 될 것이냐 아니냐, 새로운 파산으로 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원심 결정과 대법원의 판단. 원심에서는 채무의 대부분이 종전 파산 선고 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제도의 파산 신청으로 판단하고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좀 다릅니다. 약 3년 4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새로운 채권도 추가했고요. 재산 상황 악화 등 새로운 파산 원인을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원심의 법률 오해 및 인정, 그래서 파기 안정됐습니다. 판례의 의미 시산전, 법적 안정성과 구제의 균형, 파산제도의 절차적 안정성과 채무자 사이 규제 사이 균형점을 제시했습니다. 실질적 판단 기준 제시했다. 외형적 경과가 아닌 구체적 사정에 따른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새로운 파산 원인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신청의 적법성 판단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구제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서울해생법원에서 2023년에 제도입 파산 중 누락 채권에 대한 이제 구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이 그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구제해주자, 제도입 파산을 허용해주자라는 게 이제 서울해생법원의 이제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좀 경과하고 이자도 늘고 그 다음에 채무자도 건강이 더 악화되고 실직도 하고 그 다음에 채무가 더 늘어나고 이런 경우는 새로운 원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관제인이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보조인 조사하는 거에 보고받은 거에 하면 기존에 편파 변제가 집을 팔고 편파 변제가 좀 심한 편파 변제가 있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 딸들한테 1억 이상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500만 원을 제의를 해서 화해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면책을 취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한 3년 4개월 만에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빚은 한 20억이 넘습니다. 이자가 워낙 사업하다가 이제 크게 져서 20억이 넘는데 지금
다시 들어왔을 때 그 원인이 해소된 건 아니죠. 집을 팔고 그 부인권 사유가 소멸된 것도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아직 7년 정도 매년 안 지나서. 그랬을 때 과연 이거를 일단 파산 선고는 됐습니다. 제도의 파산으로 보인 것 같지는 않아요. 판사님은 새로운 파산 원인으로 봐서 일단 선고는 했는데, 그럼 여기서 그냥 과거에 부인권 행사를 안 했으니까 넘어가느냐, 이런 또 어려운 문제가 있죠. 제도의 파산과 관련해서 특히 선고는 했지만 재산적 문제를 희생을 했으면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제척기간 5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파산은 10년이니까 그래서 제가 상속협의분할 편파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척기간이 마법이라고 5년 안에는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개인회생은 할 수 있는데 10년이 되기 전에 개인 파산을 다시 들어왔을 때는 이건 또 문제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제도의 파산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허용한 거의 첫 번째 판례, 최근에 첫 번째 판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정한 조건하에 받아들여주자. 그렇죠? 시간도 한 3년 4개월 지났고요. 새로운 채권도 추가했고 재산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새로운 파산 원인을 인정하죠. 이런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재산과는 관련 없지만 혹시 뭐 있는 사건에서 실직을 하거나 장애가 생겼거나 나이가 정년을 넘어서 이제 도저히 그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사정이 생겼거나 취업이 불가능하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단순히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 이런 경우는 이제 근데 뭐 결국 면책을 받기 위해서 제도의 파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좀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느냐, 새로운 사건으로 볼 수 있느냐, 동일한 원인이냐 아니냐, 새로운 원인으로 새로운 파산 원인을 좀 폭넓게 인정하면 대부분 제도의 파산이 아니라고 보게 되죠. 그럼 구제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